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밝을정 도울력 밝은 도움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백훈입니다.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오늘은 참 좋은 책입니다. 뭐 다 좋은 책이지만은 각별히 오늘은 내 아이 살리는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감동도 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책을 내주신 지식인이 있구나, 진정한 지식인이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 실리콘밸리 표지가 꼬마 있죠. 이게 꼭 어떻게 내 손주와 똑같았어요. 처음엔 우리 내 손주인가, 정말 손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손주들 교육을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 아니면 손주가 나왔겠습니까? 괜히 장가 가가지고 내 손주를 만들었는데 책임지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그래도 김정호 박사님이 좋은 책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호 박사님은 진짜 아주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시고 오늘도 아주 참 미남이시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또 한국에서 법학 박사도 두 개예요. 실력이 있냐 없냐는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고 세미나 참석을 하시고. 삼성이 보통 됩니까? 아무나 모릅니다. 저 신백훈이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는 자리에 항상 가서 발표를 했다. 그만큼 삼성에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책 소개는 리더십이 아닌 팔로워십의 시대다. 교육이 실패하면 미래를 망친다. 이거 참 아주 당연한 말을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지금 AI 발달이 직업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시켜,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이 왜 IT 강국이면서 한국은 제일순환 같은 CEO를 배출하지 못하느냐? 경제학자 김정호 박사가 유치원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학이 말이지 종합학문이구나. 경제학에는 철학이니 수학, 과학 할 것 없이 교육학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경제학은 말 그대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니까, 민생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책의 핵심이 리더십 넘어서는 팔로워십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리더십과 팔로워십. 리더십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이렇게 가자 따르라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지만은, 팔로워십은 리더를 보좌하고 팀 속에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박정희라는 리더십이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국민들의 팔로워십이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즉 동료들과 성과를 공유하며 인정받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과 팔로워십. 저는 항상 발제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쭉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좀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할 적에는 항상 4개국어로, 한국, 영어, 일본어, 중국어. 리더는 뭐냐? 리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리다로 하고, 중국은 링다오, 팔로워는 일본 사람들은 포로와 외래어를 하는데, 중국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쬐수이죠. 따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속으로 내용은 다 좋지만은 발표는 생략하고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추천병도 있습니다. 목차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쓰면서도 책 부피는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잘 쉽게 익힐 책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 김정호 박사님이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일부로 전반부,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후반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펴내면서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AI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교육으로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안미 경주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제 그것도 없다. 미국 이제 공짜로 한국 지켜주지도 않는다. 또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그냥 공짜로 봐주는 거 없다. 중국은 더하다. 중국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큰 시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가성비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한국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 교사, 정치자 모두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거를 우리 고민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써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정호 박사는 다행히 교육에도 상당히 본인 책에는 조금씩 조예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김정호 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유아교육 현장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여기에 담아냈다. 제1장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CEO가 없는 이유. 한국인으로서 인텔 팀장으로 했던 분이 실제로 몸에 체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게 아주 세계 굴지의 회사의 CEO는 전부 다, 특히 인도 출신이 많아요. 대만 출신도 많고, 젠슨랑 리사. 그런데 한국 출신이 없대요. 김정호 박사님이 해외 유학생활 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한국 학생이 가장 많았어요. 인도보다도 대만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많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인텔 팀장 했던 분이 삼성 반도체 최연소 상무를 지낸 유응한 박사님이 다음에 꼭 찍어줬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문제, 사고 방식의 문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이 승진한대요. 그 사람 덕분에 다른 동료들이 얻는 것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팔로워십의 힘. 이 책에는 곳곳에 팔로워십의 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돈벌이를 다 가르치는 나라에 있는 반면에 공부만 가르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네 나라가 닮은 점이 많아. 뭐냐? 공통점은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이 그중 하나예요. 아, 세상에. 이 국제 학업 성취도라고 한대. 피사. 1, 2 싱가포르, 3등 한국, 4위 에스토니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첨단 기술로 창업하는 활동판이 에스토니아가 318개, 싱가포르 218개, 핀란드가 80, 한국은 7개, 한국은 7개. 이거 나중에 나오면 한국이 7개는요, 우크라이나보다도 못해요. 이 뜻밖의 차이점 뭐에서 발견했냐? 한국의 교육 현실이 매우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릴 적부터 매우 현실적 기반을 둔 비즈니스를 직접 배우고, 야, 비즈니스 직접 배우고 로봇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이들 안전 넘어지면 다칠까 쓰러질까 불면 꺼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만 최우선 과제로 삼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이 참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절실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싱가포르에 보니까 6살과 8살 자매가 세상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요. 바자회에서 작품 만들고 수익 창출하고. 이거를 세상에 가정과 학교에서 창업 체험을 적극 장려하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뭘 하는 거냐? 공부하라고. 이게 실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죠. 교육적 시설점은 뭐냐? 실전형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습 중심의 교육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보십시오. 이 사진,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QR코드는 지금 동영상도 나온대요. 책도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공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싱가포르. 너무너무 부러워요. 싱가포르는 590만 작은 도시국가인데 험난한 경쟁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소득이 우리가 36,000달러인데 소득이 2.5배가 높아요. 그리고 경쟁 성장률이 4%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근데 여기는 뭐냐? 싱가포르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 생존과 발전을 교육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으로 삼았다는 거. 공교육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다는 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기업가를 많이 키우는 거, 자영업자를 많이 키우는 거 이게 국가 생존 전략이다. 근데요, 진짜 저 발제자 신백훈이는 정말 아주 분노가 치미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이 못한 거 많지만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 교육 현장을 폐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좌파들이 정유주들이 주장해서는지 몰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노무현이 최고 잘못한 거지. 최악이 국민 교육 현장을 폐지했다는 거 역사적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삐꾸일 있다야. 발음 핀란드요. 핀란드도 꼬마 기업가들이에요. 핀란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꼬마 기업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마 기업가들의 이렇게 뭐죠? 경진대회, 기업가 경진대회. 이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놀이나 체험 속에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는데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대법원장보다도 우리는 기업가 회장들을 더 존중하고 알아주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기업가 정신 교육 1등이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요, GM 보고서에 보면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잘, 핀란드가 1등으로 나왔어. 1등으로. 근데 대한민국은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해요.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제도한 점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 계획의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 유치원부터 로봇공학 가르치는 에스토니아. IT 강국 에스토니아는 유치원 때부터 세상의 프로그래밍 로봇 교육을 실시한대요. 디지털 역량을 아주 그냥 초기부터 한대요. 여기에 프로게타이라는 것은 에스토니아 조기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젝트.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게타이거 로봇공학 수업 현장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걸 못하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8절.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대한민국 교육이다. 그냥 오지 선다형 교육이라 하면서 교육들 편하게만. 그리고 행복. 하지만은, 즉, 편안하는 것이 좋은 거, 편안한 것이 행복한 거, 이걸로만 익숙하게 만든 그게 혁신교육이다, 민주심의 영양교육이다 해서 돈을 땀 흘려 벌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거는 엉터리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꿈만 키우는 거예요. 전교조라든가 이런 데가. 얘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경제가 얼마나 냉혹한지 그걸 몰라요. 돈을 멀리 하라고 그냥 일부러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6.25 철학자로서 행복이란 게 뭐냐? 사랑을 실현하는 고통과 함께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는 거, 사랑이 그 행복입니다. 그 고통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죠. 발제자 신비쿠지는 평소 주장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느냐? 산업공상 순서 때문에. 산업공상. 일본은 왜 흥했느냐? 상공농사. 자영업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서삼경 노노도 상업인들한테 많이 가르쳐. 상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그 조선시대에 일본 외관에서 일본 상인들이 정찰제 하는 거를 조선 상인들은 보고 깜짝 놀랐죠. 뭐 이런 게 있냐고. 이게 판검사는요, 제일 꼬레비로 가야 돼. 정치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업과 장애인들이 가야 돼.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 공업이 필요하고 농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 국가 위기를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다. 핀란드 현상 기반 학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싱가포르 금융 위기로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 비전도 세우고. 근데 한국은 왜 그래요? 한국은 그냥 잠자는 교실. 그러니까 이 참 정교조가 나와가지고 민주화 하면서 세상에 초등학교가 70%, 유치원이 70%, 이래 여기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현실입니까?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벼랑 끝의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인간형이 절실히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1절 야육 강식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다시 강대국이 나라의 주권을 뺏길지도 모른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취업, 국난, 이게 세계 정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날 일본은요, 포르투갈 때부터 서양 기술 발전 조총도 만들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지고 중국도 정복하겠다는 그런 꿈도 꿨잖아요. 우리 임진년의 일본 침략, 정묘호란 병자란, 이거 전부 세계 정사에 몰라요. 조선 말에는요, 세계 정사를 모르니까 그냥 러시아 좋아해가지고 러시아, 그래서 아관 파천도 하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글로벌 질서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이 생존 조건으로 새로운 인간형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절 수출도 내술도 소멸해가는 현실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들이 많았죠. 특히 중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다가 가공해서 임금비 싸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잘 벌었어요. 3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 중국 시장도 소멸해가고 있다. 왜? 중국이 제조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성장해서 한국의 중간자가 필요 없어. 게다가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을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시장도 한국 국내 시장에서 마저 중국산에 밀다 한국 제품이 실려가. 그러니까 위중의 위기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붕괴라는 위기감을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 3절 자본도 인재도 탈출하는 현상이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국내 여건이 안 좋아 투자가 부진하는데 미국에서 관세 폭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간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에 30조 원짜리 자동차 공장 짓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축해세워요. 왜냐면 현대차가 한국이 아닌 인건비가 우리가 연봉 4만 달러인데 미국은 한 8만, 곱빼기가 비싸대요. 거기인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한 거는 관세 때문이다. 관세 때문에. 관세 내서 하고는 아예 미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다. 제철공도 미국이 새로 짓겠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은 인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재 경쟁이다. 일본도 지금 새로운 반도체 공장 짓지만 인재가,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외국 인재 확보 열심인데 닫혀있던 인재마저 외국 인재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돈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고 이 위기를 우리는 알아야겠다. 4절 20년째 제자리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꿈. 한국 투자도 소비도 해외로 빠져나간 난국을 타개하는 외국인 기업, 외국인 투자, 외국인 소비라도 유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대표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번영하는 나라다. 대한민국도 정부만 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만든다.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구축하겠다. 박근혜 정부 때 글로벌 창업 허브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윤석열 정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추진했지만은 다 말로만 그치고 20년째 구호로만 그치고 현실은 제자리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겠다. 5절 AI가 대체하는 인간의 일자리.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30년까지 AI로 해가지고 기존 일자리가 소멸된대요.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 될 가능성도 있죠. AI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냥 있어도 되지 아니죠. 굉장한 노력만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글로벌 확산된 GPT라든가 전문직 의사 판검사에 다 AI와 협업하는 역량 회복,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발제자 신백훈이는 이와 관련하면서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AI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AI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요약을 할 수가 있다. 6절 거친 시대가 한국인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 거친 시대의 퍼펙트 태풍이 왔다. 강력한 태풍이 왔는데 절실한 우리 인간성이 필요해요. 역량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김정은 박사님이 책에 보면 항상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글로벌 시각으로 세상 보는 사람, 외국인, 외국어, 외국문에 익숙한 사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하는 사람, 개인 존중하는 수평적 사고를 가진 사람.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의 우호적 있을 때에는 이것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한국이 스스로 바꿔내지 않으면 된다. 스스로 바꾸는 일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유치원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신백훈이가 자유시장 의병으로서 한영일중 동시학습서를 최근에 출판했거든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 부모, 조부모가 같이 한영일중을 동시 배우자. 이 책이 무려 대한민국이 아주 지식인들 중에 14분, 우리 오정근 박사님도 여기 한 줄 추천사 해줬고, 우리 부산 유아교육 전문가 신혜영 교수님도 해줬고, 챔피언 홍수환 선수, 복고일 작가, 최강전 작가 있습니다. 이 책 35,000원짜리인데요. 공짜로 책을 바꾸신 분, 정의학당 회원에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택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책을 35,000원짜리를 제가 공짜로 보내주겠다. 외국어가 이제는 필수다. 7절 한국인의 역량. 학생은 우수한데
성인은 평균 미달이다. 그리고 학력이 과잉이다. 한국은 학력 과일이 31.3% 높아. 또 학문 분야가 전공하고 하느냐고 불일치예요. 이것도 OECD 중에서 잘 못되는 분야가 제일 높아요.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할 때에는 이런 거 좀 문제가 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학생은요 상위권을 기록하는데 세상에 성인들 어르신들은 평균이야. 어르신들은 평균이야. 학생은 우수 성인은 미달. 이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시장 연구원에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북콘서트 또 정익학당에 야 우리 4개국어 동시운동 동시학습 운동을 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와 공학학위 운동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다음 제3장은 과거에 갇힌 한국 경제학의 김정호 박사는 유치원에 갔다. 유치원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50년 전에 작품이에요. 50년 전에 이승만 박정희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부 다 이거는 일본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선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유산 물려받은 것에만 우리 지금 다 따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에 고마운 줄도 몰라요. 배은망덕한 국민 교양의 수준입니다. 주사 파트리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단입니다. 세상에 이승만 박정희 전단 동상은 아예 없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국내를 못 벗어나는 서비스 산업 이거 소프트웨어 잘 못 만들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새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의 숫자가 현실을 보여주는데 인구 100만 명당 보면 에스토니아 아까 말한 318개로 미국보다도 세요. 미국보다도 더 강해요. 싱가포르 218개 3등.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100개 내외로 상당히 많은데 한국은 7개 고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12개가 있는데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김정호 박사님 이 책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 3절 청년들의 모형 기피증 때문에 한국이 위기다. 공부 잘하자는 판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안전빵 직업만 안전빵 직업만. 그런데 그 안전빵 직업들은 AI로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다. 미래 세대는 GP시험 통과했다고 좋은 직업이 절대 안 줘진다. GP시험. 종이에다가 연필로 글 쓰는 거 이제 아니다. 미래 인간은 AI에 협력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될 운명이다. GP시험에만 준비에만 익숙한 한국 청년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안정만 편안하기만 철밥통 이게 아니야. 도전을 하는 글로벌 청년이라는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손주들이 걱정스럽다. 4절 넘쳐나는 캥거루죠. 대한민국은 20대 청년 중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분이 80%, 81%. 근데 덴마크나 스웨덴은 10%. 10명 중에 8명이 부모 품에서 다른 데는 10명 중에 9명은 떠나고 1명만 남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사와는 자녀의 독립과 실패 경험을 허용해야만이 미래 인간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부모 품에 갇힌 청년은 그 본인도 불행해질 뿐더러 북과 경쟁이 약화라는 메시지를 알아야겠다. 과거에 갇힌 한국 5절 인종차별 탑5 난 이거 참 어디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인종평등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순위가 언제가 세상에 한국이 어디냐면요. 한국이 85등이래요. 85등. 우리보다는 다 앞서고 일본도 60위 중국마저도 70 우리보다 앞서고. 근데 세상에 이란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떨어지고. 왜 이러냐.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반면에 너무 차별을 한대요. 연휴에 해외 관광가로 인천공항이 복잡되지만은 외국인과 섞여서 같이 일해보는 한국인은 많지가 않다. 그 대표적인 데가 유엔이고 글로벌 실리콘밸리인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인종차별을 하게 되면 국가 경쟁이 악화 요리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겠다. 6절 유엔에도 실리콘밸리에도 한국인은 드물다. 인도나 대만이나 얘기들은 다수 배출이 되는데 한국인은 글로벌 IT 중심지 두각이 어때요? 두각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한국인이라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심각하게 가져야겠다. 7절 외국 인재 거부 중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죠. 하지만 조선족, 네팔, 필리핀 한국 싫어하는 3대 업종이 많아요. 정말 필요한 한국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한국인이 승진하고 싶어 그런 자리에도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노동자들 아닌 그런 인재들은 애쓰게 받아들여 놓고서도 영어가 불편하다든지 또 문화가 다르지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버린대요. 외국 인재를 배척하는 문화는 한국 성장의 족쇄라는 주제를 우리는 알아야겠다. 8절 국내 당파 싸움에만 매몰된 정치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정치인들도 알아 이런 거 어리석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다 문제 이렇게 하니까 표가 당선 안 되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유권자 국민들이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제대로 할 때만이 정치인들도 나라 전체 이론 정책을 들고 나설 것이다. 국민들이 호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이런 북콘서트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쟁이만 빠져있다. 정쟁에 갇힌 정치에는 국가 미래의 발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9절은 영어만 하는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가 최고로 이 나라는 영어를 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유치원에서부터 다중언어교육을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가장 먼저 미래는 게 일본어 다음에 한자 중국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백훈 의병이
4개국 동시학습 일본어 중국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거기에 한자가 있어 한자. 그러면 우리 꼬바들 우리 손주들이 저절로 한자를 익히게 된다. 한자를 기대면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10절 삼성 LG의 변신 실패. 현대차 그룹은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아주 큰 성과를 냈대요. 독일의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인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데 좀 이렇게 한 거는 아주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삼성도 LG도 임원으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부 저항과 소통 다절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국 기업에서 우리는 교훈을 가져야겠다. 다음 11절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유아교육 투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헤이크먼 노벨 수상자가 유아교육 투자가 최고로 좋다. 최고로 좋다. 즉 뭐냐?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가성비가 최고다. 이 가성비가 최고로 효과가 있다. 우리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우리 손주들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겠다. 12절 행복과 민주화 입시에 더 몰입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입시 좋은 대학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몰입 교수 하는데 세상에 그때들 원어민 교사도 많았는데 이제 교사들 반대 전교조 반대해가지고 없는 것 같아. 구호는 민주 행복 현실은 입시 몰입 엉터리 같은 현실이다. 13절 이어지는 공교육 탈출. 공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는 차라리 학원 보내겠다. 차라리 학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제주 영어교육도 2019년대 3,900명인데 지난해 4천 거의 5,000명 25%나 상승했어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죠. 왜?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야 많이 되겠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공교육 이탈, 사교육 양극화라는 확산이 현실적인 문제다. 14절 그러면 말이지 유치원 어린이집 길을 터주면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 박사님 주장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교육을 탈출해도 하지만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아무리 좋은 사설 학원이라 하지만은 교육 개념을 검증 못했다는 사실이고 기관들도 학원이다 보니까 교실이나 또 아예 운동장도 없고 교실도 작을 수밖에 없고 또 소득이 충분한 집 아이들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의 유치원, 기존 어린이집급을 영어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 그래서 유아교육의 현장 자율성을 확대해주자. 그러면 해결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음 제4장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게 하자. 일제 중요한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건 로버트 펄금의 유명한 책 제목이죠. 유치원은 인생 학교의 출발점이라는 거. 정말 이 책이 아주 핵심 주장입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는 유치원 경험이 더 큰 인생 자산이다.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이걸 우리는 부모들은 알아야겠다.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 우리도 보면요. 우리 유학에서도 소학이죠. 소학. 입교의 제일 시작이 뭐냐? 쇠소공대 진퇴지전. 저는 그냥 유학교 교수님들 앞에 그 교육의 제일 첫째 어린이 태어나면은 집안에 들어갈 때 얼굴 공손히 걸어서 들어가면서 얼굴도 아주 찡그리지 말고 환한 표정으로. 그다음 쇠소공대 물 뿌리고 청소 부르면 이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게 제일 우선. 이게 우리 조상들도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유치원에서 익힐 미래 시대 역량, 이중 언어, 글로벌 영어 이것도 다 잘할 필요는 없죠. 외국에 대한 거부감, 외국어 거부감 이것만 없는 것도 좋다. 미래 인재 전략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3절 행복 교육과 인간의 본능, 낯가림하는 거, 익숙함, 자기 남 탓하는 거 이거 다 어릴 때 바로 잡아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 본능에 머무는 행복, 편하기만 하고 안전해. 그것보다는 도전으로 성장하는 미래 교육을 대비를 해야 된다. 4절 행복 교육 대 현명한 교육. 나라의 운명이 흔들릴 수 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은 참 저는 행복 교육이냐 현명한 교육이냐 이 장을 보면서 제가 석사 논문이 맹자의 호연지기 연구입니다. 당당한 도덕적 연구예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에요. 호연지기를 가르치죠. 호연지기를 현대에 맞게 가르쳐줘야 된다. 5절 한국의 누리과정, 핀란드 횡단역, 싱가포르 미래 역량이 있는데 우리 한국 누리과정은 글로벌 감각 현실적이 부족하다 이게. 핀란드의 횡단 역량 과정은 창의적 비판적 사고, 협업, 시민의식이 다 통합이 돼 있고 싱가포르는 생존 역량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은 놀이 중심, 핀란드, 싱가포르는 역량 중심. 이걸 우리는 알아야겠다. 6절 2019년도 누리과정을 보면은 누리과정은 필요하지만은 용기, 도전의식 이런 것은 높았던 기록이 없다. 놀이교육도 필요하지만 목적 지향적 설계와 미래 역량 훈련이 병행돼야 된다. 7절 싱가포르 유치원의 목적 지향 놀이. 세상에 대한민국은 그냥 재미있게 놀기만 하는데 반해서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는 비행기 내 세차장, 미용실, 물건 사기 이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체득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세상에 하고 있는 걸 우리 모방이라도 하자. 자유놀이를 목적 지향 놀이로 우리 바꾸자. 8절 독일, 스웨덴, 덴마크 유치원의 위험한 놀이. 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노르웨이 유치원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부상 입더라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인대. 부상을 입더라도 대부분 시간 지나면 다 나아요. 노르웨이 유치원 아주 심각한 사고는 없죠. 죽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 같았으면 큰일이 벌어질 일을 이 나라 유치원 교사들은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책임과 교통을 견디는 힘 이런 걸 이거 봐요. 나무에 오르는 거, 이거 줄타기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를 직접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요, 지난번에 발제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손주들 앞에 들어보니까 운동회 때 기마전. 우리 어릴 때 기마전 다 했잖아요. 기마전 하면 걸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기마전을 안 한대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운동회 때서는 참 슬픈 일입니다. 9절 놀이중심 네덜란드 유치원 유급제도. 세상에 유치원 유급제도 유치원 하나 더 봐. 하나 더 해라. 올라가지 마요. 근데 유급제도가 성장기회다. 성장기회다는 거 자유롭게 놀기만 한다고 해서 아니고 성장기회를 다시 확실하게 배우게 해주자. 10절 이중 언어 교육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그러지 대한 영어 모국어 이중 언어 하더라도 국가 자부심 아니 다른 데는 다 대한민국만은 겨우 58%에 다른 데는 85% 이상이 싱가포르 우리나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11절 유치원 교육은 이렇게 바꾸자. 유치원 교육 변화를 단순 내용을 추구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미래의 사회를 예측하고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 주요를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우리가 만들자. 유치원 교육 개혁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건 명확한 메시지다. 자, 5장 부모부터 변해. 부모부터 한국 부모의 과도한 자식사랑. 여기 보면은 쳐다보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미국 엄마들이고 한국은 다 해줘버려. 아예 해줘버려. 과잉 사랑은 자립 결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한국은 아침에 야 학교 갈 시간 됐다. 어린이집 갈 시간 유치원 깨워요. 깨워요. 일어나가라. 근데 영국 어린이는 스스로 일어나. 이거 대학만 잘 돼가는 시대는 이제는 종말이다. 이제는 통하는 방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좋은 대학 학력증 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학벌 중심 교육이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겠다. 3절 내 새끼 제일주의 중고. 이름도 잘 붙였어요. 내 새끼 제일주의. 집안의 왕으로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내 새끼 제일주의는 미래 경쟁력이 약화된다. 4절 아이와 부모가 대화를 해서 대화가 진짜 중요하다. 이젠 청소 빨래 이런 거는 다 노본이 다 하는다 이게. 이제 새로운 직업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5절 낯가리지 않기를 하자. 손님 오면 같이 참석하고 손님 생트 모르는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게 그걸 아예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자. 낯가림 극복이 글로벌 영역의 첫걸음 만들자. 그 다음 6절 말 잘하는 아이에서 질문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말 잘하는 아이 예의하는 것보다도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질문 잘하는 아이 대비도록 만들어야 된다. 7절 아이를 험하게 기르자. 아이들을 험하게 기르자. 과보하지 말고 험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미래의 행복을 지켜주자. 8절 집안일로 성공 습관을 길러주자. 집안일 한국은 부모님 집안일 상의하는 거에 30%. 근데 미국 6일은 전부 80% 60% 그렇게 높아요. 집안일은 성공 습관 교육이다. 9절 부모에게 닥친 결단. 미네르바 대학의 기숙사 문제.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것이 유치원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백군 정의 강단 미네르바식으로 팔도항산에 수련서 만나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그걸 한번 내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절 학교 교육에 부모가 나서자. 부모가 학교 선택제, 유치원 선택제, 어린이집 선택제 이걸 그냥 안주하기만 학교를 항해 들 수 있는 작은 채찍이다. 학교 개혁은 부모가 조치가 되자.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발제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발제를 마치면서 발제자 감상은 저자 김정호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병들이 국사로 추대를 해야 되겠다. 자유시장 수호 의병 모임에서는요 국사 10분을 모시기를 앞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국사 추존 운동을 하겠다. 전반부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